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1949년 당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군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토를 주도했던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은 이제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군사계에서는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도 미국이 중심이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탈퇴한 바 있는데, 물론 군사 안보 측면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 기조는 유럽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데다 무역 수지까지 적자인 점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특히 트럼프 2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참모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 등이 이에 대비해 긴급 회동을 가졌고,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빠져나간다면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에서는 한국을 압박하면서 나토 가입 혹은 무기를 내놓으라 강요하게 되는 건데, 지구상의 무기 생산과 보유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민주진영 국가이므로 한국을 언급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와 전혀 상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엄 사태이기도 한데다가 최근 외신에서는 한국은 유럽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 나토 지원 혹은 가입 등 유럽의 요구를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미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 경고했으며 한국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한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그것은 러시아에 달려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조약에 대해 지적하며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을 위시로 한 나토에서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데 들떠있는데요. 한국이 무기 창고이다 보니 그들은 당장 러시아를 폭격할 자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뜻밖의 행동이 나오자 서방 강대국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는데요. 왜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서방은 그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차례 논란이 지나갔던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의견이 또 나온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들려오고 있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우선 현재 강대국들이 다시 한번 한국에 무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략 살펴본다면,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세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거의 운용 가능한 무기들을 상당히 소진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약 7-80%의 무기를 투입했고, 나머지는 재래식 무기 혹은 첨단 무기뿐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러시아 소식통은 더 이상 서방이 이 전쟁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러시아가 보냈다는 것인데,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핵 공격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서방이 참견하면 그 어느 곳이던 핵무기를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전쟁 중반쯤에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핵전쟁의 위협이 매우 커졌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냉전 종식 후 30여 년간 봉인됐던 핵이라는 위험한 망령의 고삐가 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망령은 핵전쟁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냉전 시대에나 썼던 국내 정치 도구로서의 핵 협박이 부활하고 핵무기를 손에 넣고자 하는 국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국면을 통칭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군이 전세를 뒤집으려고 소형, 전략, 핵탄두를 이용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소련, 냉전 시대에나 보던 협박 수단인데요. 그러면서 자칫 이런 면을 중국이 배울 수도 있는데, 중국은 대만 침공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변국에게 참전하면 곧바로 핵을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남한이나 일본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핵 협박 카드를 고수할 수 있고, 핵 보유국인 인도나 파키스탄 역시 러시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등 다양한 나라가 핵 보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도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핵 보유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과거 포기한 핵탄두를 여전히 갖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는 모험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까지 손을 댄 것은 무기 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데사가 남부를 봉쇄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중요 지역이긴 하지만 겨우 민간 지역을 포격하려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투입했다는 것은 현재 극도로 전략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러시아가 킨잘 한 발을 발사하려면 천문학적 금액을 소진하는데 현 시점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거의 마지막 상태에 다다랐다고 보면서 무기를 더욱더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에 무기를 납품하는 각종 군수업체들은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는데, 이는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의 무기 공급량도 늘었고 제블린이나 스팅어 등을 생산해온 업체인 로키드 마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미국에서 손꼽는 방산 업체들이 수혜 업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방의 전략도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으로 서방 국가가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국면인 것입니다. 이미 독일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과거로 회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는 나토 가입을 서둘러 검토하고 관련 군수무기 수입도 늘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군수업체들의 오퍼가 넘쳐나고 있고 그에 따라 수혜를 보는 국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다양한 무기들을 보유한 국가로 당연히 유럽 국가의 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블린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의 역할을 저렴한 가격에 훌륭히 해내는 청궁과 신궁, 형궁 등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한국의 무기들은 중동에서도 사용된 바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청궁을 4조 원가량 계약하다 보니 한국도 앞으로 각종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43개국 회의가 열리면서 한국에 얽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회의를 나토 주재로 열었고, 비나토국이지만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역시 이 회의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의의 중심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한국도 동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비나토국이지만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멤버로 정식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나토와는 파트너 관계로 군사훈련도 수차례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 참여한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살상 무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런 문제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미국 중심의 강대국의 무기 제공 압박이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한국을 재포함해서 무기 공급을 논하냐는 말이 나오고, 실제 앞서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호황인데다가 최근 생산량도 늘리겠다고 발표해 놓기까지 했으며, 여기에 유럽과 나토에서도 힘을 합치면 굳이 한국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국의 압박이 들어오면서 비나토국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국에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의외로 현재 미국이 일부 무기가 매우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만여 개의 제블린을 공급했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공급 수량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기갑부대를 중심으로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제블린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됐고, 실제 전선에서 제블린은 수십 배 비싼 러시아 탱크를 매우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아낌없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무기를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현재 물려있는 공급망 부족 사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거의 그로기 상태에 몰리기 직전으로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다다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에서 무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는 무기 제공을 부담스러워하는 국가들에게 3자 제공 방식을 담당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한국과 같은 국가가 무기를 제공하면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유사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은 공군을, 한국은 육군을 제공해 줄 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을 쿼드 플러스에 가입시켜서 60만 한국 병력을 이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다들 삼엄한 국제 상황에 놓여있는 국면이다 보니 군사력이 높은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6.25 전쟁에서 도움을 받은 한국이 이제 보답할 차례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군 등 서방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서방의 요청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도 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이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무기에는 러시아의 각종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한국 무기가 자국을 공격하게 되는 국면이 된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북한의 본격적인 미사일 기술 및 각종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 입주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물론 한국과의 각종 프로젝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누리호 발사를 가능하게 할 로켓 기술 등이 차세대로 완성되어야 하는 국면에 발목 잡히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안 그래도 중국이 카디즈를 침범하며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 러시아까지 이것에 가세한다면 한국은 일본처럼 괴롭힘에 상시 노출된다는 우려도 등장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공영 방송에서 영국 근처에 핵무기를 발사해 핵쓰나미가 몰아치게 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영연방 국가조차 러시아가 압박을 하는데 한국이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요청이 긴박해 완전 무시할 수 없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놓고 한국의 무기 공여 정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미군층을 통해 간접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하겠다고 나서니 한국에서는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을 언급한 것이죠. 따라서 서방에서는 이제야말로 한국이 눈치 안 보고 우크라에 무기를 제공한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은 한국 대통령실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우크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받은 것입니다. 당장 무기를 받을 줄 알았던 나토 측은 당황했을 것인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방의 바람대로 무기를 주었다가 한국만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 무기가 많이 소진되는 국면이 등장함과 동시에 서방에서 내친 김에 러시아를 패전 혹은 종전까지 치닫게 하려고 무기를 수입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분위기를 수긍해 무기 공급을 해야 하는지 갑론을박도 이어집니다. 한 누리꾼은 러시아가 전범이라도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면서 경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압박이 심하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방향으로 무기 제공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레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